미래전략국장 윤희국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가대교가 지금 총 25.72km, 그 중에서 민자 구간이 8.2km, 또 침매 터널이 3.7km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통행량도 지금 22,700대 정도가 2000년의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거가대교는 창원, 부산을 잇는 그 남이안의 그 산업 대동맥입니다. 이걸 지금 GK 해상도로 주식회사에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시협약상의 그 관리 운영자의 의무사항이 어떤 거가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상에서 사업 시행자의 의무는 관리 운영을 비롯해서 유지에 대한 의무, 그에 관련된 기획서 등의 서류 제출 의무, 또 보험 가입 의무하고 교통관리 대책 수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보험도 다 들고 있고요. 그 다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종합평가 등급이 경미한 결함과 일부 보수를 필요하는 B등급, 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종합평가 A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보험 증권도 제가 좀 확인을 했었고요. 또 안전관리 사업 계획서도 제가 받아서 좀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정밀 안전점검 하고 있는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좀 2000년도에 실시했던 것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안전성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A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B등급을 되어 있는데, 안전성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게 이제 내구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관심 갖고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부가적으로 정밀 진단 그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13년 11월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5조 7천억을 절감을 한 바가 있고요. 예. 2015년 6월에는 신용보증금을 활용해서 소위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3천억을 발행을 해서 2차 변경 협약을 통해서 1,724억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2차 변경 실시 협약하고 1차하고 차이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차 변경 협약인 2013년에는 기존의 MRG 구조를 비용 보전 방식인 SCS로 바꿨고요. 그에 따라 사업권 가치도 상각을 시켰습니다. 2차 변경 협약은 사업권 가치 1조 5,948억 원 중에서 고금리로 되어 있던 3천억 부분을 ABS를 발행해서 금리를 기존에 4.9% 또 4.5% 있던 것을 3.5%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권 가치와 운영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1,724억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떻든 사업권 가치에 대한 상각 구조도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 변경 자료 1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무관청의 그 자본 재구 구조화의 요구, 또 사업권 가치 미상각 잔액 조기 지급, 초과 환수금 사업가치 미상각 잔액 조기 지급 중단, 요 내용들이 2차 협약에서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 2차 협약이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그 당시에 제가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유축컨대 ABS 발행을 통해서 기존의 사업권 가치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에 있어야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되지 않나 싶고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결국 기존의 조기 상각이나 또는 조기 상환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의 문제, 그 자전 또 금융 조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려고 했다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 재조달 요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고, 조기 상황이나 상환이나 조기 상각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ABS 발행할 때 당초에 ABS 한도가 3천억이었습니다.
ABS를 전체 3천억 최대한 높까지 다 써버렸으니까 앞으로의 조기 상한의 기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마 저기에 삭제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은 환수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되는데요. 우선 그 미상각 사업권 가치에 대한 기대 수용률 50대 50으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2번 좀 더 띄워주십시오. 변동금리의 가상금리가 1.35 그리고 고정금리의 가상금리가 1.85 이런데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변동금리의 기준금리 1.43%가 높고 가상금리는 0.55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장기 대출인 경우 당연히 이 고정금리가 높습니다. 이 가상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금리가 높아질 때 우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걸 우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두 번째 2차 변경할 때 결국은 이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자본 재구조화를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건 좀 삭제가 돼버린 상황이어서 이 운영권이 지금 한 30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대안이 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아마 자본 구조상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금리 리스크를 줄이려고 아마 일정 부분 고정으로 가져가고 일정 부분은 변동금리로 가져갔다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산시와 협의해서 자금 제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일에 금리에 대한 급격한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자금 재조달 요구를 하든지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예측치를 훨씬 넘어갈 때는 공익처분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본 재구조 요구권 자체를 지금 삭제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개연성이 높거든요. 훨씬. 이제 그게 가능합니까? 강제적으로? 자금 재조달 요구에 대한 부분은 민간투자법에서 따라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기본적으로 응할 수 있게끔 법령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협약 26조에 이제 부속 사업이 있습니다. 주계소하고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1999년 12월 불변가 기준으로 한 1억 정도의 순수익을 보장을 하되 그보다 추가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약상 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 순이익이 지금 환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상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부속 사업에서의 불변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한 1억 6천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근데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작년에 4억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 협약상보다는 3억 정도 초과 이익을 환수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 1-3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속 시설 부속 사업 환수 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환수 금액이 14년부터 20년까지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 수익이기 때문에 운영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같아요.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자료 1-4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운영 조직 구조입니다. GK 해상도로는 사실상 인원이 한 명밖에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걸 사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국인프라관리인데 이게 104명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프라관리는 대우건설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요. 20년도 매출을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573억에 영업이익이 한 65억 정도 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있어요. 천마산 터널, 경남 순환고속도로, 을숙도 대교 이 정도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1-5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느냐? 결국 이제 이 내용은 우리 한국 인프라하고 GK 해상도로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균등 분할해서 매월 수취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요. 처음 계약하고. 무슨 얘기냐? GK 해상도로에서 수익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정해진 만큼 우리가 보장한다고 하는 1억 남짓 드는 그 금액의 경상가, 이걸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나 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도 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MRG 구조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부대 사업, 부속 사업에 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없고 사업 신경 가져갔습니다. 근데 SCS로 바뀌면서 비용을 보전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 사업은 저희 수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이제 GK 해상과 한국인프라 간의 계약은 매출 연동 수익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매출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수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고 왔는데 변경 협약 실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GK 해상도로와 한국인프라가 다시 계약을 해서 기존의 매출 연동 수익에서 방식을 고정 확정 수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고정된 임대료만 운영기간이 다 받겠다. 초기에는 자기들이 손해보지만 앞으로 이후에 만일에 휴게소 운영이 잘 안 되든지 주유소가 안 되면 그때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확정 수익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매출 연동 대비해서는 저희가 한 3억 정도 초과 수익이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요.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 기존의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던 것을 주지 않고 상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GK해상도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서 저희 사실은 졌습니다. 201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공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던데. 원래 저희가 이게 GK해상도로의 배임에 해당된다고 해서 배임 고발까지도 했는데 사실상 무혐의 처리되어서 그 당시에 일단락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한국인프라 쪽에서 또 이 임대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계약을 임대료를 최저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14% 정도를 정해놓았는데 그 최저 금액이 약 13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차액 자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 그럼 지금 변경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액 자체가 관리비를 뺀다 하더라도 7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실제 운영하는 분들은 결국 운영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서비스 질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이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는 게 다음 필요하다. 변경 협약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 조항이나 환수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 투자비입니다. 대체 투자비가 현재까지 총 546억, 우리 20년도만 보면 301억을 지급을 했어요. 이 대체 투자비의 성격이 뭐죠? 시설물 보강, 보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는 이제 설비 교체, 대수선비 이런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정산을 합니다. 일반적 시장에서는. 근데 이걸 확정금액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협약상에 보면 이 확정된 금액만큼 집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근데 운영비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이 설비 교체, 대수선에 대한 거는 예측 자체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정산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검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미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시와 공동 주무관청이다 보니까 2년 단위로 대표 주무관청의 지위가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주무관청일 때는 현장 검증도 했고요. 다음 달 7월 1일부터 대표 주무관청이 2년간 경상남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오면 대체 사업비에 대해서 현장 검증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중에 보면요. 7번, 8번, 10번에 보면 지금 조각공원 데크 연결로 공사, 이건 대수선
원도 아니고, 그게 지금 약 8억이죠. 홍보관 리모델링 13억, 건축시설물 개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휴게소 주유소입니다. 이게 10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합당한 이유로 투입이 된 건지, 실제 투입이 된 건지,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올해 지난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일자로 넘어오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무관청이 부산이면 우리는 할 수가 없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반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무관청이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돈만 주고 책임은 그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했으면 그거 관련해서 보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직접 가서 제가 이건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게 소위 설비 교체, 대수선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요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3년 단위로 그러니까 매년 3년 주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계획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계획의 적정성과 실제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기 현장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지난번에 대형 트럭 버스 5,000원을 인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차종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뭐 자본 재구조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뭐 국도 승격을 통해서 뭘 좀 낮춰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또 도정지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금 인하에 대한 용역도 시행했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본 재구조화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서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체적으로 부산연구원에 여기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그게 용역의 최종 완료가 8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아마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다시 부산시와 협의해서 재구조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도 하고요. 지금 2차례 2번에 걸쳐서 또 이제 자본 재구조화도 했는데 이것도 다시 추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서민의 입장에서는 교통비지만 또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낮춰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산업혁신국장님 조현준 사무국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 3년 연속 조선산업이 지금 수주량 세계 1위. 그런데 일감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호황기인 11년에서 15년 대비로 보면 지금 63% 수준 정도가 되고요. 수주 잔량이 지금 굉장히 5년 동안 계속 수주 감염 때문에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만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2-1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수주량의 경남이 차지하고는 비중이 17.2%, 수주액은 25.5%, 그다음에 수주 잔량이 14.9%, 굉장히 크게 조선산업이 지금 경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2-2, 경남 조선업의 현황인데요. 경남 종사자가 5만 3천여 명, 생산액이 12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20년도 현황입니다. 2-3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황기인 15년 대비 20년 수출액이 40% 감소가 됐고 종사자 수도 48% 정도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남에 이제 그 픽3 중에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있는데요. 1분기, 금년 1분기에 보니까 영업손실이 대우조선이 2,112억, 삼성이 5,068억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업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을 좀 하신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그동안 그 조선 산업이 어려웠는데 세계적인 조선 관련 통계 전문기관이 그 클락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약 한 50% 정도의 그런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국내 수주량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23% 정도 우리 국가에서 수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주하더라도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 2-4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제조업 대비해서 조선산업 비중. 우리가 약 9%, 9.5% 정도가 지금 제조업 대비해서 조선산업이 경남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4월에도 이제 도정지를 통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연장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2년 다시 연장을 했는데 향후에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혹시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이 올해 이제 지난달 그 조선산업 특별위기 지역이 연장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 현재 전반적으로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환경 규제 강화로 때문에 조선산업은 그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선박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유운항 선박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스마트 신소재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조선산업 고부가 가치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통영시나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이나 해상 풍력 구조물 제작, 그 다음에 선박 수리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거제시는 설계 등 전문 인력 양성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 진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2-5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지원을 지금까지 지원했던 현황 내용인데요. 이걸 살펴보면 17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만 사실상 조선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대체 산업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료 2-6번 좀. 이 경남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이걸 좀 개편을 했습니다. 지능형 기계 산업을 스마트 기계 산업으로, 또 항공 산업을 첨단 항공 산업으로, 또 항로화 바이오 산업을 항로화 메디컬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금년에 지금 작년에 예산이 217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년에 213억. 이 산업진흥계획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리 살펴보아도 조선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무인선박 규제 특구와 관련된 사업 외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주력 산업인데 왜 주력 산업 안에 조선산업의 언급이 전혀 없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제 주도로 좀 추진되는 저는 예산 꼭지인데요. 이게 이제 주력 산업과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광역 협력권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력 산업은 지금 저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고요. 광역 협력권 사업에 우리 조선 친환경 조선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그게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이제 멈추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 친환경 조선 사업도 지금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저는 이제 거기서 사실 조선산업을 좀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산업진흥계획 안에 조선산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료 2-7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진흥계획 안에서 지금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경남 우수 스타기업에 소위 들어갈 수 있는 대상기업 595개사를 선정을 했는데, 김해, 창원, 양산, 함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거제는 3개, 고성 3기업, 통영은 제로. 이 선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료 2-8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정 기준입니다. 매출액 증가율로 해놨어요. 조선산업 지금 어려운데 매출액 증가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조선산업업체 아무 들어갈 수가 없죠.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결국 조선산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자료 2-9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5월 17일 날 우리 도지사님께서 직접 거제까지 오셔가지고 경남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내주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조선산업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진흥계획이라는 이런 곳에 반영이 되지 않은 느낌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LNG 추진 선박을 필두로 해서 친환경 선박 기술, 또 조선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LNG 선박의 선박 기자재가 북유럽 중심으로 이게 경쟁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60%, LNG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선진사 제품을 수입해서 설치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이제 저탄소, 무탄소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또 세계 1위의 대형 조선소가 거제에 지금 2개나 있습니다. 이 두 개 조선소를 축으로 해서 이 미래 선박 또는 친환경 선박의 클러스터를 좀 구축한다면 향후 기술 개발이라든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향을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도 미래 친환경 선박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LNG 등 저탄소 선박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LNG 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중소형 선박용 LNG 추진 시스템을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탄소 선박 관련해서는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교제자유 특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수소 연료 전지 저항성 건조도 지원해서 미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 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 예타가 추진 중인데, 여기에도 도내 기자재 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어떤 전반적으로 도내 전체 조선 기자재 업체를 친환경 선박 기자재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특히 그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등 양대 대형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거제 지역의 그 조선산업 구조 혁신과 관련해서 거제 지역의 산업군을 현황을 조사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를 분석한 이후에 산업체라든지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 대학 전문가 등과 협력을 통해서 친환경 기자재 업체가 좀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후환경산림국장님, 정석원 국장님 모시겠습니다.